참석하셨으면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를 연출한 조선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경 역을 맡은 신혜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철 역을 맡은 변요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지금 막 처음 보고 나왔거든요. 김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장 역을 맡은 조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식 역을 맡은 배우 유재명입니다. 네, 지금부터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양 옆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우선 조선호 감독님께 영화 만들게 된 기획 의도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하루가 반복된다는 설정이 사실은 그 영화계 이전에 그 소재로 했던 영화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식상한 소재지만 사실 그만큼 매력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도 매력적으로 느꼈던 소재였는데 기존의 영화들이 어쨌든 간에 한 명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장르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간다던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드라마 쪽으로 풀었던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했던 거는 반복이 되는데 끝내고 싶은데 끝나지 않고 혹은 끝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사랑하는 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그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좀 깊게 좀 다뤄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를 계속 죽여야만 하는 그 괴로운 어떤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어쨌든 동시에 좀 어떻게 재밌게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FN스타의 유수경입니다. 김명민 씨랑 변요한 씨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영화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좀 관객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연기하시면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매일 똑같은 촬영을 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심신도 많이 지치고 이게 과연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현장 모니터나 현장 편집을 중간중간에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한 1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한 것을 시나리오를 보고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연기를 했다가 이제 완성된 살아 움직이는 배우들이 혼이 실려진 그런 영화를 본 게 오늘 한 1년여 만에 보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지금 좀 아직도 좀 먹먹하고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힘든 만큼 저희 촬영하는 사람들도 현장 스태프나 감독님이나 배우들도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에 그 조금씩 다른 감정들과 미묘함을 어떻게든 표현을 해내야 됐다는 게 좀 많이 힘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 2시간 안에 1시간 반이라는 러닝타임 속에 얼마나 잘 녹아들었는지가 굉장히 좀 저희 궁금했고 바람이었고 그런 마음 하나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촬영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요. 타임 루프라는 어떤 소재의 그런 책을 처음 봤을 때 그런 포커스보다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어떤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갖고 분노하고 결국에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끝날까라는 고민을 끝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간절했고 애절했고 미경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기도 하고 이런 영화를 보셨을 때 그냥 어떠한 미스터리 스릴러 어떤 장르 영화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화해를 하고 또 용서를 하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가 결국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최선을 다해 촬영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티 경제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무래도 하루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볼 때 같은 그림,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게 많은데요. 이게 관객에 따라서는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물론 그 안에 이야기는 조금씩 바뀌지만 감독님이 연출하실 때 많이 신경 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신경 쓰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나리오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촬영을 준비하고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하루가 반복되는 설정이란 매력적인 만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제 자칫하면 지루해하시고 그 나름대로의 변화를 주긴 했지만 그걸 캐치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그 어떤 상황에서의 그 변화점, 하루가 반복되면서 다시 깨어나서 하루 움직이는 이 인물들의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에 변화되는 지점들도 각적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그 세 배우가 하루 전에 어떤 선택을 해서 또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깨어났을 때의 그 감정, 이게 다 똑같은 감정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가 반복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고정이 돼 있지만 이 세부 캐릭터는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는 사실 다른 하루거든요. 다른 감정을 가지고 깨어나서 다른 행동들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감정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써서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공감해 주실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일보 김표영이라고 합니다. 그 배우분들께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 감정 연기는 매일매일 달라지지만 사실 보이는 외모나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똑같아야 되잖아요. 단벌하고 머리 스타일이나 살이 빠져도 안 되고 살이 쪄도 안 되고 외모 관리도 사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좀 매일매일 같은 옷 입는 게 지겹기도 하셨을 것 같고, 좀 그런 점에서 재미난 에피소드 없었는지, 배우분들이 다 모두 단벌이셨으니까 좀 궁금합니다. 의상팀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할 게 없어서. 근데 처음에는 한 벌이라고 되게 편했거든요. 헛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소에 촬영하려니까 너무 식상한 거예요. 저희 자체가. 그리고 요한이를 봐도 그렇고 재명이를 봐도 그렇고, 쟤는 맨날 피 떡칠하고 있고 피칠 가봐요. 얘는 맨날 여기 이렇게 피 흘리면서 흥분해 이렇게 격정적으로 있고, 매일 똑같은 모습들을 보니까 참 촬영 중반쯤 갔을 때는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요한이 같은 경우는 외모 관리가 들어가겠죠. 저는 그 외모가 그 외모라 이렇게 관리할 건 딱히 없었고, 아무튼 저희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되게 식상해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스태프들도 그랬고, 뭔가 비주얼 쪽으로 많이 다 포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네. 그게 단벌이지만 또 단벌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피를 흘리거나 땀을 흘렸을 때 또 의상팀이 뛰어와서 또 옷을 바꿔 주시거든요. 그때 막 이렇게 다려진 옷을 입었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피 분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피 분장 아시다시피 특유의 냄새와 그다음에 끈적함이 아주 사람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피 분장이 그냥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현장에서 피 분장을 해도 전혀 불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의 득템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도 피를 많이 칠하고 있어서 평상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항상 얼굴에 온몸에 피를 바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던데, 나중에는 누구도 유재명 씨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네, 저희 신혜선 씨와 조은영 씨도 에피소드 있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옷이 계속 한 벌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편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벌 안 입어도 되고 그냥 한 벌만 딱 입어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피 나오는 씬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옷이 많이 피 튀기고 그래서 많이 의상 언니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걸 또 빨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편했고 근데 의상팀이 더 힘들었을 거라 예상이 돼요. 저는 짧게 나왔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 2벌을 입었고요. 그리고 그 옷들도 저희 다들 한 벌씩만 입고 나왔지만 그래도 저희 되게 감독님도 되게 세심하게 고른 의상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반복되는 하루는 거의 택시 뒤에서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머리로 얼굴이 다 가려져서 그 화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던 점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사회경제스타 염지연 기자인데요. 김영민 씨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김영민 씨가 예전에 본인이어야만 하는 작품을 선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번 하루에서는 어떤 면을 주로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뭐 하루는 선택을 하고 나서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난 후에 이 작품 너무 괜찮은 작품이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미 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런 고민이 앞섰던 그래서 정말 돌이킬 수 있다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너무 늦었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건데 정말 힘들 것 같았던 자신이 좀 없었어요. 이 타임루프라는 소재 속에 내가 들어가서 연기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을 반복을 하고 저 감정들을 어떻게 분명히 장소별로 몰아서 촬영을 할 거란 말이죠. 여기 갔다가 순서대로 촬영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까 과연. 그리고 이 지루함이 자칫하면은 이 지루함과 식상함 속에 어떻게 이걸 연기를 해서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지라는 생각이 이제 좀 고민으로 많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 계산을 한다고 하지만 그 어떤 영화보다도 좀 더 많은 계산하에 연기를 했어야 됐던 부분이었고 또 심지어는 첫 촬영 크랭크인부터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감독님께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보통 크랭크인은 몸 풀러 나가는 날이거든요. 스태프들하고 호흡도 좀 맞추고 근데 마치 거의 중반 이후 한 거의 크랭크업을 향해 달려가는 촬영팀의 스케줄을 첫날부터 잡아놓으셔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촬영했던 분들이 다른 쪽보다는 많이 제가 볼 때는 되게 어색하고 또 감독님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건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어느 부분인지 잘 아시려나요? 아무튼 되게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 또 막상 들어가니까 또 이거를 또 한번 제대로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많이 생겼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생각하실 시간을 저희가 조금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언론시사 때 그 강식 역할을 맡은 유재명 배우님이 처음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 강식이라는 캐릭터를 어떤 매력에 끌려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덮었을 때의 그 먹먹함이 오늘 영화를 보니까 다시 한번 그때가 떠오르는데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 또 어떤 뭐 전사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격가지의 스킬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것들은 떠오르질 않았고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또 절망과 어떤 그런 느낌들을 과연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불안감이 시작을 했었고 촬영하는 중간 내내 매신이 반복될 때마다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것들도 많이 좀 겪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배우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이었지만 또 배우의 숙명인지라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어떤 것들도 되게 보람 있는 어떤 경험들이었고요. 작품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절실함, 그다음에 그 가족을 잃은 그 개인의 어떤 불행이지만 그것이 더 확장되면 어떤 사회적인 불행 것들도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부분도 선택에서 기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객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다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 권혁기라고 합니다. 신혜선 씨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저는 변요한 씨도 영화에서 되게 악역에 가까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변요한 씨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키를 준 이제 인물인데 이렇게 좀 짧게 나와서 좀 아쉽진 않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작년에 검사회전에 이어서 이제 장태환 두 번째 작품인데 혹시 앞으로 뭐 어떤 역할 같은 게 바라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짧게 나왔지만 영화를 쭉 보니까 어떤 그 말씀하셨듯이 키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서 다행이고, 짧게 나온 건 솔직히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영화도 앞으로 많이 해보고 싶고, 뭐 역할은 뭐 관계없이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조이뉴스 24 권혜림이고요. 조은영 양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가씨에서 되게 강렬하게 연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청불이라서 영화를 못 봤잖아요. 근데 지금 하루라는 영화를 보고 간 다음에 참석한 걸로 아는데 본인이 이렇게 큰 역할을 맡았던 영화를 본 소감, 그리고 같이 연기했던 선배 배우들, 뭐 언니 오빠들 연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제가 나온 영화는 이게 처음인데 의외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저는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대부분 만났던 분이 명민 아빠랑 이제 재명이 삼촌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혜선 언니랑 요한 오빠는 그래도 같이 만나는 씬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별로 만날 일이 없었는데, 일단 재명이 삼촌이랑 명민 아빠 모두 다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가끔 촬영할 때마다 본받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무비스트 박꽃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유재명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응답하라 때 학주로 아주 유쾌발랄한 캐릭터를 관객이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걸 소화하실 때랑 이번 하실 때랑 각각의 매력 포인트가 다르다면 간단하게 어떻게 짚어주실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답하라로 이제 대중들에게, 관객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연극을 할 때 코믹스러운 연기보다는 이런 류의 연극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실험적이기도 하고, 또 진지하기도 하고, 또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단어가 선택이 좀 애매한데 좀 센 연극들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응답하라로 대중들에게 이제 코믹하고 친한 이미지로 또 알려지게 됐고, 저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연기를,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만나 뵙고 싶다는 욕망과 어떤 시도를 모색하던 중에 이제 이 작품을 만나게 됐고요. 각각의 포인트가 있겠죠. 또 재밌는 작품들이 가지는 어떤 관객들에게 주는 위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루의 일과나 또 개인의 어떤 그런 힘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영화처럼 되게 보기 힘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이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경험을 주는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영화들이 있을 텐데, 저희 작품의 매력은
절망에 빠진 이 남자들의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은영이로 표현되어지는 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떤 희망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관람하시기 좀 힘드시겠지만 잘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추가로 마지막 더 질문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럼 없으시면 저희 간담회는 이쯤으로 마치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명 배우님부터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보는 내내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물이 나고 이들의 아픔을 제가 찍었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같이 했었습니다. 저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진실된 어떤 마음들을 잘 읽어주시고 또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화 보는 게 이제 처음인데 오늘 처음 봤는데 기자님들과 그리고 네, 여러분들도 다 재밌게 보셨을 거라 믿고 또 6월 15일에 이제 전국적으로 개봉을 하는데 그때 왜 웃으세요? 아, 네. 전국적으로 개봉하는데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궂은 날씨에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얘기들 많이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인터뷰 시작인데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린으로 보니까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열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뭐 인터뷰도 진행을 하긴 했었지만 굉장히 어쨌든 저한테는 이 처음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첫 반응도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촬영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왼쪽으로 내려가셔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빨리 무대 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